우리 강아지는 고립장애일까요? 분리불안일까요? 보호자님들이 분리불안 교육을 처음 문의 주실 때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1인 가구이신 보호자님이 교육을 문의 주셨는데 고립장애와 분리불안 구분을 문의 주시면서 지금은 보호자님과 둘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가족분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강아지가 보호자님하고만 떨어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지금 당장 집에 혼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국제인증 분리불안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금동스쿨 훈련사 김재경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립장애와 분리불안의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용어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지만 사람 없이 완전히 혼자 남았을 때 힘들어 한다면 고립장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도 특정 보호자가 없을 때 불안해한다면 분리불안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외출해도 가족이나 익숙한 지인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특정 보호자와 떨어지는 것보다 완전히 혼자 남는 상황을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도 특정 보호자만 계속 찾으며 안정되지 못한다면 그 보호자와의 분리를 더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강아지의 반응은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분리가 일어나는지에 따라 강아지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고립장애라고 부르는 상태는 영어로 isolation distress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행동의학 분야에서는 분리불안인 separation anxiety, 분리고통장애인 separation distress disorder, 그리고 분리 관련 문제인 separation related problems처럼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아지가 보호자의 부재로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리 관련 문제라는 포괄적인 표현도 사용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좌절과 같은 여러 감정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고립장애와 분리불안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질환으로만 구분하기보다 보호자의 부재나 혼자 남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리 관련 문제의 범위 안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강아지가 어떤 분리 상황을 힘들어하는가입니다. 다시 보호자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보호자님이 궁금하셨던 것은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지 아니면 보호자님하고만 떨어지지 못하는지였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강아지가 가족과는 잘 지내면서도 보호자님만 계속 찾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신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이 생겼을 때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 상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지금 확인되는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보호자님이 외출하면 강아지는 혼자 남게 되었고 그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에서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강아지가 혼자 남는 상황을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없을 때만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의 생활 환경과 강아지의 반응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강아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 역시 교육을 진행할 때 고립장애인지 분리불안인지부터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호자님이 외출한 뒤 강아지가 혼자 남는 상황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입니다. 용어를 나누는 것보다 지금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격성 상담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보호자님들은 방어적 공격성인지 사냥 행동에서 비롯된 공격성인지 하나의 명확한 이름으로 구분하고 싶어 하시죠. 물론 강아지의 감정과 행동이 나타난 배경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교육 방향이 저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어적 공격성으로 설명되는 강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거리에서 반응하는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장애인지 분리불안인지 구분하는 것은 강아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명칭을 결정하는 데만 집중하면 정작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가 집에 혼자 남지 못한다면 교육은 바로 그 상황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고립장애인지 분리불안인지 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강아지는 집에 혼자 남는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외출한 뒤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하는가. 용어는 강아지를 이해하는데 강아지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필요하지만 용어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이름을 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강아지의 반응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